네, 안녕하세요. 방정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22일입니다. 오늘은, 날이 거진 봄날 가까웠죠. 낮에 보니까 보통 20도가 넘어가고, 완전히 화창한 봄날이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이제 어느새 봄이 왔구나, 이런 생각. 추울 때는 그죠. 추울 때는 막 끝없이 추울 것 같고, 또 더우면 끝없이 더울 것 같고, 사람의 생각이란 건 항상 그렇죠. 주식도 똑같아요. 그죠? 오를 때는 끝없이 오를 것 같고, 떨어질 때는 또 끝없이 떨어질 것 같고, 떨어지면, 그죠? 매수 찬스다, 기회다, 싸게, 저렴하게 잡을 수 있는 기회다. 하지만, 어때요? 떨어질 때는 손이 안 나가죠. 무서워요. 그죠? 앞전에 우리가 그 S&T 홀딩스, 그거 분할 매수 계속 하면 된다. 얼만큼 싸게 내가 잡느냐. 그죠? 그 게임이라 그랬죠. 결국은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근데 그때 이제 몇 사람이 질문을 하셨죠. 그 차트를 쭉 펼쳐놨고, 그래도 잘 안 되는 종목이 이렇게 지지선도 없이 계속 빠지는데, 이거를 무슨 기준으로 이걸 매수를 들어가느냐.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그죠? 그거는요. 차트라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차트. 그 함정. 그죠? 차트라는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그죠? 면접, 대기업이라는 데서 신입직을 뽑을 때 면접할 때 블라인드 테스트 막 이런 걸 한다 그러죠.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그 차트를 보고 있으니까 그게 두려움이,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차트가 딱 없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실적과 현재 가격을 보면, 대입을 해보면, 1년에 400억 버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된다고? 이게 뭔 일이야? 이런 이야기 나와요. 근데 그런 걸 안 보고 차트만 딱 보면 끝없이 추락하고 있어. 이걸 어떻게 사? 그죠? 그만큼 사람의 생각은 극과 극으로 바뀌는 거예요. 차트는요, 때로는 함정이 많아요. 그래서, 차트에 의해서 하다 보면, 오르는 건 끝없이 오를 것 같고, 빠지는 건 끝없이 빠질 것 같고, 그런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자기의 어떤 투자관, 생각, 그런 것들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통 보면, 이제 이 토요일, 촬영을 하고, 일요일은 그 다음 주 어떤 제가 매매해야 될 종목군들, 이런 식으로 관심 종목군들을 쭉 뽑아두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씩 이래 질문을 하시면, 이 부분은, 모두가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또 이래, 공개적으로 이래, 짧은 답글이 아니고 영상을 찍어서 이거는 같이 공유를 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으면 하는데, 오늘 부분은 그거예요. 질문을 하신 거, 그러니까 자사주. 금요일, 그죠? 금요일 자사주 소각 이벤트가, 나오면서 그 많은 자사주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물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도 똑같아요. 그리고 그날 SK다, LG다, SK홀딩스, 여러 종목군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 급등 나오니까 질문하신 분들은 내가 무조건 최소한 절반 이상 파세요. 전부 팔아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 토요일, 일요일 증권방송이다 뭐다 보니까 온통 자사주 관련된 테마들 추천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니까 괜히 팔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물론 그게 사람 심리예요. 그런데요, 정권방송이라는 건 어때요? 모든 사람들 상대로 하죠. 때로는 정권방송 보고 있으면 쟤들 바보 아니야? 그런 어떤 이벤트도 막 벌어져요. 그런데요, 이 주식판이라는 건 희한해요. 고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주식판에는 좀 수준 이하의 사람들도 넘쳐나요. 우리가요, 흔히, 오늘 시간 외에 상한가 갔어. 그러면 그 종목은 내일 다음날 아침 시작되는 무조건 뭐죠?
급등 출발할 가능성이 한 90% 이상이죠. 그러면 어떤 종목을 이야기할 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 어제 시외 상한가 갔는데 내일 뭐 당연히 뭐 급등 출발이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초보들은 그걸 몰라요. 시외가 있는 줄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정권방송이고 이런 사람들이 시외 상한가 간 것만 쭉 골라서 추천을 해줘. 그럼 그걸 보고 와, 이 사람 진짜 고수다. 신통방통하다. 돈 싸지머지고 가서 그죠? 추천 종목 주세요. 돈 좀 벌어주세요.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이 바닥이에요. 금요일 시외에 집중적으로 급등하고 오르니까 토요일, 일요일 많은 사람들이 전부 자사주 관련된 종목만 추천을 하는 거. 그건 뻔한 수법이죠. 뻔한 수법. 그러면 그 질문의 요지라는 거는 그거예요. 그냥 왜?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월요일도 엄청나게 셀 것 같은데 굳이 금요일날 팔 이유가 있었을까? 왜 절반을 팔아라 했는지, 아니면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한 막연한 그냥 팔아라 매도 그런 개념인지, 아니면 뭔가 원칙이 있는 건지 그런 쪽에 비슷한 질문이에요. 냉정하게요.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요. 되돌아 가보자고요. 되돌아. 우리가요. 자사주 소각. 그 자사주 소각이란 게 아무도 모르는 깜짝 이벤트, 새로운 호재, 재료가 발표된 건가요? 그건 아니죠. 계속 나오는 이야기죠. 언제부터? 작년부터. 그럼 작년 언제부터 나왔어요? 상법 개정. 코스피라는 게 왜 5천까지 막 치솟았어요? 그 원동력은 뭐죠? 그 원동력은 뭐예요? 그죠? 결국은 상법 개정이죠. 우리는요, 많은 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 익숙하지 않아서 그 중요성을 몰라요. 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주식을 하면서 막연히 그죠? 종목만 불러주고 이거 사세요, 파세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항상 설명을 드리죠. 이 종목은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종목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런 장단점이 있다. 사고 싶든 아니면 안 사든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실력이 되고 그게 나의 지식이 되고 세월이 흐른 만큼 내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자사주 매각, 자사주 소각 수도 없이 이야기했죠. 그런데요, 그 부분을 이야기해봐, 생각해봐. 아니면 좀 설명해줘. 과연 대한민국에서 몇 사람이나 할 수 있을까요? 왜요?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망각 진짜 잘해요. 왜?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어버려. 그러니까, 그죠? 나중에 지나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까먹는데, 맨날 단타치고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예 모르겠죠.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 기억하고 있어. 그죠? 테스트를 해보세요. 첫째는 우리가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특별한 이벤트였나요? 아니면 그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가요? 왜 갑자기 금요일 저녁에 확 난리였죠? 냉정히 생각해 볼 문제죠. 그러면 이번에 상법 개정, 이게 몇 차인가요? 3차죠. 근데 몇 차인가요? 제가 질문했는데 몇 차지? 그죠? 회식 1차, 2차, 3차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게 몇 차야? 고민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1차는 뭐죠? 1차는 뭐다? 상법 개정 1차. 1차 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왜 한호를 했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정치에서 상법 개정이라는 게 있었나요? 앞에 있는 대통령도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했죠. 그 이후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그죠? 총리도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죠. 역대적으로 보면 여당, 야당 갈라지고 지금 현재 야당은 역대적으로 보면
재벌들, 총수들 그쪽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법 개정이가 뭐가 이런 거 전부 그냥 거론도 안 했죠. 무시했죠. 근데 이 정부가 들어와서 상법 개정을 한다 했을 때도 전부 반대했어요. 힘으로 누르려고 했죠. 근데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어버렸어. 그리고 강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두가 반대하는 게 아니죠. 이 정부 인사들이, 많은 정부 인사들이 반대를 했는데 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이라는 게 강행이 되었어요. 1차는 뭐죠? 1차 주식이 급등을 하고 그토록 환호했는데 1차 하니까 1차가 뭐였지? 소주? 맥주? 뭐였지? 고민스럽죠. 그게 어찌 보면 지금까지 주식이라는 걸 해온 방법이에요. 그동안 수도 없이 그죠? 우리는 매일같이 공부를 해요. 복기를 해요. 자꾸 반복해서 공부를 해요. 이해가 안 된다고 질문하시는 부분은 계속 답변을 달아줘요. S&T 홀딩스 그 한 종목을 두고 그죠? 제 기억으로 영상을 찍은 것만 해도 한 5편, 6편 돼요. 왜? 이해가 안 된다, 모르겠다 질문을 하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다시 끝없이 복습하는 거예요. 4번, 5번, 6번 복습하고 이해가 되니까 그때부터 어때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보유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죠. 10% 올랐다고 조금 올랐다고 냅다 파는 거 아니라 그랬죠. 이 종목은 끌고 가도 될 만한 요소가 있다. 오픈북 테스트다. 이 가격까지는 무조건 가는 것 같다. 그래서 가보자. 꾸역꾸역 버티다 보니까 수익이 이만큼 늘어난다 그랬죠. 1차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 의무. 그죠? 이사의 충실 의무. 그전에는 이사들이 회사에만 충성했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만 뭔가를 하면 돼. 이거 잘못됐다 그랬죠. 바꿔야 된다. 회사가 아니고 주주 전체로 확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사들이 주주한테 피해를 주면서 회사를 이익만 도모하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사의 충실 의무예요. 이게 상법 개정 1차. 그 2차는 뭐죠? 2차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나? 나는 생각나. 스스로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했다, 못했다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실전에는 그 공부를 한 것을 실전에 어떻게 써먹는지, 이거를 테스트, 공부, 확인을 하는 과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도 돼. 관심 없어. 필요 없어. 대한민국 주식쟁이의 99.9%는 그런 공부를 왜 하냐?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네들은 그렇게 살면 돼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 돼요.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그래요. 그죠?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지만, 그죠? 지켜보셨잖아요. 한 4년 전에 한 100명이 출발했어. 그런데 그런 공부를 왜 해요? 나는 그냥 종목만 주세요. 사고 팔고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런 공부를 해서 어디다 써먹는지. 그러면서, 그죠? 탈 때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그죠? 한 90%가 탈퇴하고 10%가 남아있어. 그러면 그 10% 중에서도 단 한 사람이라도 질문을 하고 궁금해하면 저는 열심히 말씀을 드려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반복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안 하면, 그죠? 넘어가는 거죠.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질문을 하는 거, 자사주 소각, 이 질문을 들으면서, 어디부터 잘못됐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과정을 이해해야 돼요. 이 자사주 소각이라는 것은, 그죠? 없던 이벤트가 갑자기 뿅 생긴 게 아니라 있죠. 주식은 뭐다? 항상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소문이었는데 이제는 뉴스로, 그죠? 상법 개정으로 확정이 되는 단계. 그럼 지금 매수를 해야 되나요? 매도를 해야 되나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1차는 이사 충실의 의무, 2차는 뭐다? 집중 투표제 의무화. 그죠? 2차는 어떤 우리 주총이나 이런 데서 표 많은 사람, 그죠? 거수기 이런 쪽으로 저것끼리 대주주가 알아서 저것끼리 다 해먹었어.
소수의 개인들은 의사 표시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소수의 어떤 일반 주주들을 보호하고 그네들이 힘을 합치면 이사 선정도 할 수 있게끔 바꾸는 그런 제도. 그래,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게 상법 개정 2차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3차죠. 3차 상법 개정은 뭐다? 자사주를 매입하면 1년 안에 소각을 해라. 이것을 2월 24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 발표했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우와 급등을 했어. 관련 주들이. 그러면요, 생각해 봅시다. 2월 24일 날 본회의에 상정을 한다는 말은 뭐죠? 확정된 건 아니죠. 그럼 여기에서 자사주 소각이라는 의미를 이해를 해야 돼요. 표면적으로 그럼 어떤 회사가 자사주가 엄청나게 많아. 그럼 그 회사가 무조건 좋은 건가요? 자사주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가요? 그걸 무조건 소각하니까. SK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경영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아요. 근데 LG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해도 경영권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각각의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소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향이 다 틀리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사주 소각. 2월 24일 본회의 상정을 하면 한 방에 바로 통과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한번 보자고. 어떤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저녁에 이게 자사주 소각이, 그죠? 자사주를 매입하면 1년 안에 무조건 소각해야 된다.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도 소각해야 된다.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본회의에 상정을 한다. 이런 의미였죠. 두 번째.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상정을 해서 이게 통과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근데 그 반대에 있는 기존의, 그죠? 앞전 총리도 그렇고, 앞전 대통령도 그렇고, 상법 개정은 전부, 그죠? 여기서 부각식, 반대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계속, 그죠? 안 되죠, 상법 개정. 근데 이번에 민주당 주도를 했어.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뭐라 이야기했어요? 국민의힘에서 자사주 소각, 이거 찬성 안 한다, 반대한다, 끝까지 막을 것이다. 그래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뭐랬어요?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가 뭐예요? 우리 한 번씩 뉴스 보면 나오죠. 국회의원 한 명이 어떤 법안이 있으면 그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을, 그죠? 못하게, 통과 못 시키게 하기 위해서 힘이 작은, 표가 작은 그 소수 정당이 그 법안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통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 끄는 게임이에요. 필리버스터. 흔히 앞에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뭐 6시간 했다, 16시간 했다, 26시간 했다. 혼자서 계속 떠드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고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어쩌저쩌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끝없이 떠들어. 이런 식으로 장시간 연설을 해서 시간을 지지지 끄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수정안을 제시하는 거죠. 1년 안에 자사주를 매입했는데 1년 안에 소각해야 된다. 이게 주요 골자면 거기다 토시를 다는 거죠. 자사주를 매입해서 1년 안에 소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소각해요? 성냥으로? 장작으로? 기름 부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소각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말도 안 되는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또 소각을 하자니까 소각하지 말고 땅에 묻읍시다. 소멸시킵시다. 소각하지 말고 뭐 삭제하자. 이런 식으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막 하여튼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 끄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2월 24일 날 국민의힘 여기서는 필리버스터를 예고를 했죠. 이미. 우리는 필리버스터를 했어라도 끝까지 못하게 이거를 막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자사주 소각을 막는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정치적인 분야니까. 그건 각자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해서 2월 24일 날
본회의 상정을 못하도록 우리는 막겠다. 이렇게 예고한 부분 하나. 그 또 하나는 뭐죠? 예외사항이 있죠. 자사주를 1년 안에 소각해야 되는데 단 예외를 준 거예요. 예외. 어떤 법안이든지요. 한 방에 강력하게 가야지. 예외 조항을 둔다는 것은 그 법이 힘을 발휘를 못해요. 어떤 예외 조항을 줬어요? 주총이나 이사의 의결에 따라서 소각, 이것을 연장할 수 있다. 조금 더 오랫동안 소각 안 하고 갈 수도 있다. 이런 여지를 준 거예요. 그러면 SK에서 우리는 지금 이거 소각해버리면 당장 경영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소각 못한다. 그래서 다음에 보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할게.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SK 오른 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각한 데서 와 급등했는데 지금은 소각 못하고 다음에 할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빠지겠죠. 이런 문제예요. 그리고 이미 코스피 그죠? 5천이 넘었어요. 이 상법 개정 이 효과로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그 상법 개정의 이벤트 중에 그 상법 개정 중에 자사주 소각은 포함되는 한 가지예요. 그죠? 자사주 소각은 상법 개정에 한 가지란 말이죠. 한 가지. 상법 개정 1차, 2차, 3차 있는데 그 중에 3차가 자사주 매입시 1년 안에 소각.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열심히 떠들었는데 갑자기 상법 개정 3차를 안 하고 자사주 소각이라 하니까 시장에서 와 급등하고 난리야. 코미디 아닌가요? 따지고 보면. 이런 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걸 계산했어요. 일단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지금까지 올랐는데, 상법 개정 때문에 올랐는데,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그죠? 모든 사람들이 주식 참여자들이 이게 올란 줄도 몰라서, 급등한 줄도 몰랐어. 급등한 줄 알았으면 낼름 팔아 먹었을 건데, 금요일 저녁이니까 전부 술 한잔 먹고 모르고 있어. 그러다니까 매물 공백이 생기고, 작은 매물로 급등이 나온 이런 부분도 상당하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안했을 때, 일단은 2월 24일 날, 그죠? 2월 24일 날, 이 상정을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것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예외 조항을 둔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그 법에 허점이 생기는 거예요. SK도 예외 뒀는데, 그럼 다른 기업에서 우리도 예외.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미 급등한 거, 많이 올라간 것은 팔고, 차라리 똑같은, 그죠? 이 자사주 소각 이벤트만, 이제 그 지금까지 안 오른 종목을 차라리 사서 작게 먹고 기다리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모로 봤을 때, 파는 게 낫겠다. 그래서 최소한 절반은 팔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제 생각대로 모든 주가가 반응할지 안 할지도 아무도 몰라요. 신의 영역. 그렇지만, 막연히 이만큼 웃으면 됐어. 그래서 팝시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내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팔아야 된다.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해를 한 것은, 이 시점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흘러온 거, 상법 개정 1차, 2차, 3차 때 어떤 스토리, 어떤 과정,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1차, 2차 때 기억을 하고 1차, 2차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3차 때 얘가 반응을 했을 때 팔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차, 삼겹살 먹었나? 갈비 먹었나? 1차가 뭐야? 2차가 뭐야? 아무것도 모르고 기억도 안 나? 이사의 충실 의무?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2차 집중 투표제 의무화 그런 게 있었나?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공부한 것을 실전에 어떻게 써먹는지 그것들 다 망각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에이 몰라 이러면 결국 돈을 잃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요 공부를 한 거 이거를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써먹는지 어디다 써먹을 것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뭔가 발전하는 거예요.
수학 공식을 열심히 외웠어. 그럼 이 수학 공식을 어떤 식으로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이를 해 나가는지 이거를 알아야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내가 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금요일 날 시외에서 급등한 만큼 월요일 아침에 급등을 해서 출발할지 안 할지 그거는 몰라요. 내일 봐야 알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금요일 날 매도를 했을 때 무슨 이유로 왜 매도를 했는지, 상법계정 3차가 뭔지, 2차가 뭔지, 1차가 뭔지 얘들을 다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나는 파는 게 맞겠다 생각을 했다. 아니면 계속 홀딩이 낫겠다 생각을 했다. 결정을 했다는지. 이거는 그죠? 결과는 모르지만 이런 스토리가 필요하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실력이 되고 주식을 해서 돈을 안 잃는 그죠? 그런 본인의 어떤 실력 이런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1차, 2차 생각도 안 나고 모르겠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이제 부각시키고 싶은 거죠. 예, 어쨌거나요, 이 주식을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론을 습득을 하고 그 이론을 실전에 어떻게 써먹는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주식을 한, 이제 40년이 다가와요. 나이로 치면 40살. 근데 1살, 2살, 3살, 4살, 5살 이런 애들이 모르는 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앞으로도 계속 모를 거야 하면 문제가 되겠죠. 지금은 몰라도 계속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가 실제는 써먹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죠? 옛날 옛적에 동화책, 그죠? 읽고 감흥받고 그걸로 끝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주식에 대한 공부, 매주 토요일 공부를 하는 그것은 거기에서 공부를 해서 내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써먹는지, 어떻게 써먹을 것인지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게 공부의 목적이다. 이런 거죠. 예, 어쨌든 자사주 소각 부분은 이렇다. 이제 이게 저희 생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봐야죠. 그죠? 내일 보면 알겠다. 그리고 미국이 이란한테 공격을 하네 어쩌네 하지만 생각보다 그죠? 한 방에 공격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이란은 핵폭탄이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공격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부분. 예, 어쨌든 남은 시간도 편히 쉬십시오.